안녕하세요. 독서전략연구소 곽동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독서 기술 코칭 11번째 시간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목적 없는 독서는 산보일 뿐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교육을 하기 전에 지난주 교육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아이에게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는 유익하다. 분명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술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렇지만 소소한 기술들을 조금 더 알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소소한 기술들을 몇 가지 살펴볼까요? 책 읽어주기 시작은 강압이 아니라 소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과 소통하고 왜 읽어주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눈 상태에서 읽어주면 좋다고 했죠. 그리고 책 선택은 아이 기준으로 해야 된다. 대부분이 부모님 기준으로 또는 이제 추천 도서나 그런 기준으로 책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이와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 기준으로 우선 책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부모님이 읽어줘야 될 것, 좋은 책인 경우는 중간중간에 넣어주는 게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그 책을 재미없어 한다, 힘들어 한다, 그러면 바로 책을 덮고 아이가 좋아하는 책으로 다시 읽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어줄 때는 즐겁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읽어주셔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불편하고 바쁘면 듣는 사람이 불편해지니까. 그죠? 그리고 매일매일 15분씩 읽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더 많이 주면 읽어주는 것을 꾸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유불급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읽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읽는 도중에 아이들이 질문하면 질문하지만 우선은 책을 다 읽고 나서 질문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는 게 아니라 질문에 책을 덮더라도 아이들한테 계속 적극적으로 답을 해주고, 그리고 꾸준한 질문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더 많은 생각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은 후에는 생각을 나누는 게 좋겠죠. 책을 통해서 무엇이 좋았니? 어떤 것이 기억나니? 너의 생각의 느낌은 어떠니?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된다? 부모님들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재밌었던 부분 이야기해 주면 좋겠죠. 그러면 아이들은 그것을 모방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흉내내 가지고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목적 없는 독서는 산보일 뿐이다라는 비 리튼의 명언을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선은 목적 없는 독서, 그렇다면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다들 아시겠지만 목적이라는 것은 이루고자 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목적과 목표 비슷하긴 한데 무엇이 다를까요? 사전에 보면 두 개가 동의어처럼 사용합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얘기하면 조금 다르죠. 목적은 최종적인 어떤 결과, 그리고 목표는 그 최종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계단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는 수많은 어떤 중간적인 어떤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목표는 여러 가지고 목적은 한 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면은 목적 있고 동기가 있고 의지가 있고 태도가 행동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이루고자 하는 결과가 없으면 어떨까요? 행동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들이 독서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고 싶다. 다시 말해 독서를 통해서 내가 지식을 얻거나 지혜를 얻거나 아니면은 뭔가 결과물을 만들고 싶다라는 목적이 있으면은 독서를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나 의지나 태도가 바뀔 수 있지만, 목적이 없으면 어떨까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적극적으로 하진 않겠죠. 그래서 목적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통상 이제 독서를 하는 목적이죠. 일반적인 목적. 크게는 4개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지식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이라고 하면은 그 정보와 차이점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정보는 제가 이렇게 막 던지는 게 뭐다? 그렇죠. 정보. 그리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가져가셔서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한 것은 뭐다? 지식이죠. 이런 지식을 쌓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혜.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합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상황에 맞는 정보 처리 능력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솔로몬 왕이 어느 날 하루 놀고 있으니까
어머님, 두 어머니가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자기 자식이랑 막 이야기하고 싸웁니다. 솔로몬 왕이 반 잘라라 하니까 어떤 부모는 오케이 잘하자, 또 어떤 부모는 그냥 줘라 라고 얘기했죠. 답은 벌써 나왔죠. 그렇게 어려운 판결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솔로몬이라면 어떨까요? 그런 판결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혜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뭐 다양한 상황에 거기에 적합한 알고 있는 지식을 쓰는 거, 그게 지혜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때 조금만 더 참을 것, 그때 그렇게 할 것, 그러면서 지혜가 없으면 탄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책을 읽고 있죠. 그리고 사고력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목적으로 독서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사고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생각을 하셔야죠. 근데도 많은 분들은 책을 읽고 생각을 할까요? 뭐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아쉽게도 그냥 읽는데 바쁘니까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죠. 생각은 독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죠? 예. 그리고 감성입니다. 감성이라는 것은 자극이나 자극의 변화를 느끼는 어떤 성질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좋다, 기쁘다, 행복하다, 슬프다, 싫다 이런 단편적인 어떤 그런 감정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희로애락, 애호욕처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감정들을 깊이 있게 끌어내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것을 이제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개가 대표적인데, 궁극적인 그럼 독서의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지는 독서의 목적,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죠? 어떤 분은 지식, 지혜, 습관, 뭐 등등등등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독서의 목적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변화죠. 변화. 감정의 변화, 재미, 감정의 변화, 지식의 변화, 습관의 변화, 행동의 변화,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죠. 변화의 대상은 여러분이 찾는 거죠. 내가 집을 가지고 싶다. 그것도 내 삶의 변화죠. 내가 차를 바꾸겠다. 변화죠. 내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겠다. 그것도 하나의 변화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그런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왜 독서가 변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거죠. 독서 목적이 없어요. 독서 목적이. 여러분이 독서를 통해 가지고 어떤 분야에 어떤 대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내 습관, 내 생각, 마음,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생각을 잘 안 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독서 목적이 부재고요. 두 번째가 독서 방법이 부재. 목적은 아는데 어떻게 해야지 변화를 만드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독서량의 부족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독서의 목적과 그리고 독서의 방법을 알게 되더라도 이제 어느 임계치, 그러니까 변화가 이루어지는 만큼의 충분한 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책을 다 합쳐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그 목적과 그리고 그 목적에 부합되는 책의 어떤 양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시면 독서와 관련된 책을 쓰고 싶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독서량이. 내가 인문고전 읽고 뭐 전쟁사 읽고 이것저것 다 읽으면 될까요? 아니죠. 독서 기술에 관련된 책을 쓰고자 하면 독서에 관련된 독서법에 관련된 책을 최소 50권에서 100권을 읽어야지만 그게 가능하겠죠. 그런 독서량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변화의 대상을 모른다.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은 탐색이 되죠. 탐색이 목적이 됩니다. 탐색의 대상은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인식하고 나면 그 문제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바꾸는 방법. 이 세 가지를 탐색하기 위해서 독서를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지금 이제 가장 요즘 이슈가 된 건 미세먼지. 미세먼지를 몰랐어. 어느 날, 책을 보다가 또는 TV를 보다가 보니까, 미세먼지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세먼지 없는 세상이 이제 변화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미세먼지가 없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또 책이든 여러 가지를 탐색하는 거죠. 책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탐색하고, 그리고 좋아. 그러면 모델이 나오겠죠. 어느 나라 가서 보니까
정말 청정 지역이고 미세먼지도 없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또 탐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탐색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대상과 그 변화의 대상과 그리고 방법을 알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변화를 할 수 있도록 독서를 하면 되겠죠.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변화시키고 싶은 대상이 있다. 그러면 그 대상의 내가 독서하는 목적이 되는 거죠. 그 변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대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것이고, 내가 변화의 대상이 없다 그러면 그 변화의 대상을 찾는 탐색을 하는 것이 독서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변화와 탐색은 메비우스 띠와 같아가지고요. 끊임없이 변화를 하는데 변화의 대상이 하나가 완료되거나 하면 새롭게 또 탐색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변화의 대상을 찾고 또 탐색에서 찾은 변화의 대상을 또 변화를 시키고 또 새롭게 또 탐색하고 이렇게 메비우스 띠처럼 계속 순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이죠. 독서의 일반적인 목적은 지식, 사고, 지혜, 감성이라는 게 있고요. 독서의 궁극적인 목적에는 한 가지를 뽑으라면 변화. 그러니까 변화가 하지 못한, 변화에 대한 대상을 찾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가 뭐다? 탐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두고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정말 잘 살고 싶은 부자가 되고 싶은 거지 변화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집을 가지고 싶은 게 변화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를 잘 하는 것들이 변화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떤 것도 상관없으니 한번 변화의 대상이 있다면 변화를 위해서 독서를 해보시고 그리고 변화의 대상이 없다면 탐색의 독서를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변화를 만드는 독서에 필요한 요소들 중에서 주도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